꼬마 다람쥐 얼, 돈풀이먼 글그림, 햇살과 나무꾼 옹기. 어느 가을날 이른 아침, 엄마 회색 다람쥐가 아들 다람쥐 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얼, 너도 이제 혼자서 도토리를 구해보렴. 하지만 얼은 도토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인 질네 집으로 쪼르르 달려갔죠. 질이 인사했어요. 안녕, 얼. 이거 너한테 주려고 아껴둔 도토리야. 도토리를 구하다니 얼은 너무 기뻤어요. 아마 엄마도 기뻐하겠죠. 얼은 꼬리를 실룩거리고 빙글 돌렸어요. 정말 고마워. 하고요. 질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 호두까기를 쓰면 도토리를 쉽게 깔 수 있어. 얼은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한테 무엇을 찾았는지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엄마는 얼을 보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얼, 당장 들어와.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야단을 쳤어요. 도대체 호두까기를 쓰는 다람쥐가 어딨어? 기가 막혀서 원. 질한테 받았지? 보나마나 그 도토리도 질이 줬겠지. 그 여자애 때문에 버릇 다 버리겠구나. 그 호두까기 당장 가져다 줘. 금방 다시 왔네. 호두까기가 싫어? 괜찮아. 아주 좋은 선물이 있거든. 질은 얼의 복슬복슬한 목에 예쁜 빨강 목도리를 멋지게 둘러주었어요. 이거 인형 주려고 만든 건데 인형이 너한테 주래. 얼은 새빨간 목도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얼른 쪼르르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목도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얼, 당장 들어와. 얘기 좀 하자. 엄마는 마구 야단을 쳤어요. 도대체 춥다고 목도리를 하는 다람쥐가 어디 있어? 이게 다 그 여자애 때문이야.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 엄마 말이 맞아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얼은 목도리를 보자기처럼 묶었어요. 얼은 엄마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갔어요. 엄마한테 자기도 도토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얼은 밝은 달빛을 받으며 밤새도록 도토리를 찾았어요. 바위 밑도 나무 위도 텅 빈 두더지 굴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도토리는 아무데도 없었답니다. 날이 밝자 얼은 몹시 고단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얼은 귀도 시렸어요. 얼은 머리에다 목도리를 둘렀었어요. 그러고는 좀 따뜻하네 하고 중얼거렸죠. 얼은 생각했어요. 저건 오래된 다람쥐 굴 같은데 들어가서 한숨 잘까?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죄송해요. 아줌마네 집인 줄 몰랐어요. 얼이 말하자 수리부엉이가 야단스레 소리쳤어요. 부엉부엉, 그럼 누구 집인 줄 알았어? 부엉부엉, 게다가 다람쥐가 웬 목도리야? 얼은 자랑스레 대답했어요. 내 친구 질이 준 거예요. 그런데 도토리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수리부엉이가 대답했어요. 도토리? 그야 뻔하지. 바로 저기 큰 참나무에 잔뜩 달려있잖아. 하지만 나 같으면 빨간 목도리를 메고는 얼씬도 안 할 거야.
황소 콘레드가 아주 싫어할 테니까. 황소가 빨간색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펄쩍펄쩍 날뛴다고. 하지만 어른 부엉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참나무 쪽으로 쪼르르 가버렸답니다. 누군가 나무 밑에서 느긋하게 졸고 있었어요. 바로 황소 콘레드였죠. 어른 황소의 널찍한 등에 홀짝 올라탔어요. 어른 콘레드의 길고 뾰족한 뿔은 보지도 않고 그저 주렁주렁 매달린 도토리만 보고 있었죠. 덩치 큰 콘레드는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대체 어떤 놈이 내 등에서 알짱대는 거야? 어른 콘레드의 코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도토리를 따기 좋게 길이 쭉 뻗어 있다고만 생각했죠. 곧 어의 목도리가 콘레드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자마자 콘레드는 펄쩍펄쩍 껑충껑충 날뛰었답니다. 어른 냉큼 뛰어올라 나무 위로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만 목도리가 휙 풀려버리지 뭐예요? 목도리가 스스로 흘러내려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른 쏜살같이 달려가 목도리를 탁 낚아챘어요. 그러고는 다급하게 소리쳤죠. 내 예쁜 목도리 찢지 마세요. 선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콘레드는 콧김을 씩씩 뿜으며 냅다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나무를 쿵 들이받는 바람에 뿔이 나무에 푹 박혀버렸지 뭐예요. 콘레드가 뿔을 빼내려고 나무를 흔들자 가엾은 어른 그만 나무에서 툭 떨어지고 도토리도 와르르르 떨어졌답니다. 딱 어의 머리 위에도 떨어졌고요. 어른 황소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황사 아저씨. 아저씨를 괴롭히려던 건 아니에요. 도토리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2개 가져갈게요. 내일 또 가지러 올게요. 어른 목도리 보자기에 도토리 2알을 넣어 어깨에 둘러매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콘레드는 한참 끙끙거리다가 간신히 나무에서 뿔을 빼냈답니다. 그 순간 뒤로 벌렁 자빠져 언덕 밑으로 우당탕탕 후당탕탕 굴러가고 말았죠. 어른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도토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엄마는 도토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어서 들어와. 얘기 좀 하자. 엄마는 잘 익은 도토리를 한 입 깨물었어요. 어머, 이렇게 맛있는 도토리는 처음이야. 어디서 구했니? 어른 자랑스레 대답했어요. 다 행운의 목도리 덕분이에요. 엄마가 도토리를 다 먹자 어른 질레집으로 갔어요. 창턱에 지레 인형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어른 목도리에서 도토리를 꺼내고는 인형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었어요. 자, 난 이제 없어도 돼. 어른 다시 꼬리를 빙글 돌렸죠. 그러고는 질에게 도토리 하나를 선물로 남기고 떠났답니다. 이튿날 밤 보름달이 뜨자 어른 다시 커다란 참나무를 찾아갔어요. 콘레드 덕분에 땅 위에는 도토리가 수북이 떨어져 있었죠. 두고두고 먹을 만큼 말이에요. 하지만 어른 높다란 나뭇가지 위로 폴짝폴짝 올라가 씩씩하게 자기 힘으로 도토리를 땄답니다.
빙글빙글 즐거운 조지와 마사. 제임스 마셜 글 그림, 윤여림 옮김. 세상에서 가장 친한 두 친구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시계. 조지가 마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어요. 뻐꾸기 시계야. 나도 보고 있어. 뻐꾸기 소리가 크고 근사하다. 나도 듣고 있어. 조지가 물었어요. 마음에 드니? 다음 날 조지는 마사 집에 갔어요. 마사는 집에 없었어요. 뻐꾸기 시계도 벽에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갖고 나갔나 보다. 바로 그때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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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계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놀랍게도 뻐꾸기 시계는 빨래 바구니 속 옷더미 아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마사는 조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어쩌다 빨래 바구니 속으로 떨어졌나 봐. 고장났으면 어떡하지? 조지가 안심시켰어요. 고장 안 났어. 칠도 하나도 안 벗겨졌고 시간도 딱 맞고 뻐꾸기 소리도 여전히 멋져. 마사가 물었어요. 빌려가고 싶니? 조지는 무척 기뻤어요. 뻐꾸기 시계를 걸만한 자리도 찾아냈지요. 자기로 주다니 마사는 정말 마음씨가 고와. 뻐꾸기가 뻐꾹 하고 노래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행. 조지가 바다 여행에 마사를 초대했어요. 마사가 물었어요. 이게 유람선이야? 그렇다고 상상해봐. 해볼게. 갑자기 비가 세차게 쏟아졌어요. 마사가 말했어요. 영 불편해. 상상해봐.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가슴이 뛴다고 말이야. 해볼게. 점심이야. 조지가 마사에게 젖은 과자를 주었어요. 마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조지가 말했어요. 맛있다고 상상해봐. 갑자기 마사가 소리쳤어요. 와, 멋지다. 진짜 예쁜 상어야. 상어! 조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조지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상어가 어디 있어? 마사가 대답했어요. 너야말로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세 번째 이야기. 화가. 조지는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마사가 말했어요. 바다가 바다처럼 보이지 않아. 파란색을 좀 더 칠해봐. 모래는 완전히 잘못 그렸어. 노란색을 약간만 더 칠해봐. 조지가 말했어요. 부탁이야. 화가는 간섭받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마사는 참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야자수들 웃기게 생겼어. 하고 말하고 말았답니다. 못 참겠어.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조지는 씩씩거리며 가버렸어요. 쯧쯧쯧. 어떤 화가들은 너무 예민하다니까. 마사는 그림을 조금씩 고쳤어요. 조지가 다시 돌아오자 마사는 자랑스레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조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내 그림을 완전히 망쳐놨잖아. 그렇게 생각하다니 섭섭하다. 난 마음에 드는데. 마사는 조금도 예민하지 않은 화가였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다락방.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추운 밤, 조지는 다락방을 살짝 들여다보려고만 했어요. 마사가 말했어요. 올라가 봐. 싫어. 유령, 아니면 해골, 아니면 흡혈귀, 아니면 늑대 인간이 살지도 몰라.
마사는 신이 났어요. 굉장하다. 같이 살펴보자. 하지만 다락방에는 낡은 고무줄 몇 개가 든 상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조지는 실망했죠. 마사가 물었어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해줄까? 그렇게 무서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뼛속까지 얼어붙을걸? 온몸의 털이 다 곤두설걸? 미라 손가락이 등뼈를 쓰다듬는 느낌도 들걸? 조지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중에 얘기해줘! 그날 밤 마사는 불을 켠 채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쫙 끼쳤거든요. 마지막 이야기. 화해. 어느 늦여름 아침부터 조지는 나쁜 짓이 하고 싶었어요. 하면 안 돼. 진짜 하면 안 돼. 이렇게 중얼거려 봤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조지는 냅다 소리쳤어요. 비 온다! 마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물에 흠뻑 젖은 마사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너랑 말 안 해.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하지만 마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사는 배꼽 잡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얼른 조지에게 이야기해줘야지. 그때 다시는 조지랑 말하지 않기로 한 게 생각났어요. 12시쯤 되었을 때 마사는 라디오에서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지가 재미있어 하겠다. 하지만 조지랑 말하지 않기로 한걸요. 그날 오후 마사는 가을을 알리는 첫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조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두 번째 낙엽이 춤을 추며 떨어져 내렸어요. 이걸로 충분해. 마사는 곧장 조지 집으로 달려가 말했어요. 용서해줄게. 조지는 다시 마사랑 말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좋은 친구는 오랫동안 화를 내지 못하지. 맞는 말이야. 둘은 가을이 깊어가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답니다. 다시 여름이 찾아왔어요. 마사가 준비하고 기다리네요. 다시 돌아온 조지와 마사. 제임스 마셜 글 그림, 윤여린 옮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두 친구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상자. 마사는 조지의 부엌 식탁에서 작은 상자를 보았어요. 열지 마시오라고 쓰여있는 종이도요. 마사가 말했어요. 물론이지. 난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고. 하지만 작은 상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마사는 다시 한번 종이를 읽어보았어요. 열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었죠.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는 건 괜찮겠지? 마사는 끈을 풀었어요. 엄마야! 조지가 모아둔 춤추는 콩알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어요. 마사는 춤추는 콩알들을 잡느라 오후 내내 뛰어다녔답니다. 그 중에 노란 콩알 하나가 끝까지 마사를 힘들게 했죠. 조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사는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조지가 말했어요. 숨차 보이네. 마사가 물었어요. 내가 저 작은 상자를 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물론 아니지. 마사가 말했어요. 난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고. 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이빙 때. 조지가 말했어요. 나는 오늘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릴 거야. 마사가 소리쳤어요. 그러지 마. 다들 날 쳐다보겠지? 나는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네가 겁장이라서 그래. 하지만 막상 다이빙 대에 오르니까 조지는 덜컥 겁이 났어요. 못하겠어. 그런데 다들 나만 쳐다보네. 조지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사가 외쳤어요. 내가 지금 올라갈게. 마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조지가 물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내가 먼저 뛰어내릴게. 마사가 훌쩍 뛰어내렸어요. 물이 엄청나게 튀었어요. 모두들 감탄했죠. 아무도 조지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보지 못했어요. 조지가 말했어요. 오늘은 뛰어내릴 기분이 아니었어. 마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장난. 조지는 마사에게 장난치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마사는 조지의 장난을 재미있어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슬리퍼가 방바닥에 못 박혀 있었을 때는 손톱만큼도 재미있지 않았답니다. 마사는 조지에게 화가 날 때마다 그랬듯이 조지와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조지는 마사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굽기로 했어요. 이제 화가 좀 풀리겠지. 케이크가 다 구워지자 조지는 케이크를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예쁜 리본을 찾으러 갔죠. 조지가 마사에게 말했어요.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이번엔 아니야. 그럼 네가 열어봐. 좋아, 내가 열게. 조지가 리본을 푸는 동안 마사는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조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속았잖아. 상자 안에서 고무 독거미 하나, 헝겊뱀 하나, 가짜 거미 넷, 진짜 개구리 2마리가 튀어나왔거든요. 마사가 말했어요. 어쨌든 케이크는 아주 맛있었어. 네 번째 이야기. 일자리. 조지는 새 일자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마사가 말했어요. 어려운 일이야. 아주 엄해하거든. 그럴게. 아무도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돼. 충고 고마워. 우린 친구잖니.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는 위험하게 노는 하마를 발견했어요. 조지가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마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야 나. 조지가 호통을 쳤어요. 내 말 들리죠? 조지는 엄격했어요. 마사를 호되게 야단쳤답니다. 마사가 쏘아붙였어요. 우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조지가 중얼거렸어요. 휴, 마사 말이 맞았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마지막 이야기. 책. 조지는 아주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마사가 물었어요. 옆에 있어도 되니? 책 읽는데.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게.
그럼 그렇게 해. 조지는 다시 책을 보았어요. 그런데 금세 마사가 부스럭거렸어요. 조지가 말했어요. 부탁이야. 제발 나 좀 편하게 해줘. 미안해. 조지는 다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마사가 또 부스럭거렸어요. 못 참겠어. 조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다시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졌죠. 조지는 책을 펼쳤어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친구를 편하게 해주는 마음이 중요하다. 물론이지. 책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군다. 조지가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마사가 이 책을 읽어야 해. 조지는 마사를 찾아 나섰어요. 마사가 말했어요. 부스럭거렸던 거 미안해. 쓸쓸해서 그랬어. 조지는 멈칫했어요.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마사가 물었어요.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니? 아니, 그냥 나도 쓸쓸해서. 둘은 함께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사는 한 번도 부스럭거리지 않았답니다. 꼬마 다람쥐. 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14명이 다쳤습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앞면이 심하게 부서졌고 유리창도 깨져 튕겨져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가도로 진입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4명과 운전자 72살 윤모 씨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영상 기록 장치를 분석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하월곡동의 도로에서 45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또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2살 김모 씨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지붕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9살 정모 씨가 고압 전선에 감전돼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전력이 차단되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도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어제 자정쯤 서울 주교동의 봉제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운행 중이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져 15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휘어졌고 유리창은 아예 다 깨져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72살 윤모 씨가 몰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학생 10여 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윤 씨와 초등학생 14명은 찰과상만 입는 등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제차와 쓰레기차가 한 대 엉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43살 황모 씨가 서울 하겨울역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있던 쓰레기 수거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황 씨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한 건물 5층 봉제 작업장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내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택성입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LP가스 폭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산에선 셔틀버스 사고로 타고 있던 30여 명이 다쳤고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경릉동 단독주택에서 LP가스 폭발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46살 이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시고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희귀병인 류마티스 루푸스를 앓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씨가 집 밖에 있던 LP가스통을 집 안으로 들여와 불을 붙여 자살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에선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다대동 강변대로에서 34인승 셔틀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버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 후 신호대 기둥을 다시 들이박은 것으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오늘 새벽 1시쯤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4살 김모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미터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칩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거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교대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대학교 안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사고 장소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숨진 여대생을 추모하며 화단에 흰색 꽃을 두고 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 법학관 앞에서 재학생인 23살 장모 양이 학교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폭소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알박생도 아이고 아저씨 뭔 소리요? 가보니까 버스 딱 섰고 학생들 뺑 놀랐고. 숨진 학생은 사고 당시 길을 건너다 이곳에서 학교로 들어오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바퀴 밑으로 넘어졌지만 버스 기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4-5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셔틀버스는 시속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길을 건너던 장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못 봤다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봤으면 당연히 피했을 텐데 아예 보지도 못한. 유가족들은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났단 말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다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봐야지. 그러면 원래 어디나 천천히 가는 거 아니고 사람 보는 거 아니냐고. 사고 장소는 학교 후문과 도서관, 버스 정류장 등이 모여 있어 학생과 셔틀버스로 항상 붐비던 곳.
도로폭도 왕복 2차선으로 넓은 편이지만 속도 제한 표지판 하나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끔 이 차가 빨리 달려서 언젠가 한번 사고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 안을 통행하는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단지 큰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오고 가는 차량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구법학관 건물 앞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이곳에서 여대생 한 명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 쓰러져갖고. 숨진 학생은 고려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쓰러진 장 씨를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진하다가 사고 났는데 전진하다가 그랬습니다. 사고 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장 씨는 미처 셔틀버스를 보지 못해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으로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칩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거. 그게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구법학관 건물 앞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이곳에서 여대생 한 명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 쓰러져갖고. 숨진 학생은 고려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쓰러진 장 씨를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진하다가 사고 났는데 전진하다가 그랬습니다. 사고 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장 씨는 미처 셔틀버스를 보지 못해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심야에 대리기사들을 옮겨주는 이른바 커버 차량이란 게 도예지에 돌아다닙니다. 일단 불법 영업이죠. 여건상 정원 초과가 심각해서 사고 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도상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끊긴 밤 대구 시내 한 정류장. 대리운전 기사들이 PDA를 연신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25인승 소형 버스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올라탑니다. 또 다른 정류장. 역시 대리기사 10여 명이 관광버스에 올라탑니다. 손님을 한 차례 실어나는 대리기사들을 다른 대기장소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커버 차량입니다. 대구 시내 4개 대리운전 업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지입 차량들로 렌터카에서부터 유치원과 학원버스 등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 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불법입니다. 사정이 어떤지 올라타봤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몰려드는 대리기사들로 금세 통로까지 꽉 찼습니다. 통로에는 움직일 틈도 없습니다. 대리기사를 위한 버스가 아닙니다. 콜백에 의한 수단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정말 발디딘 틈이 없을 정도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비용이 아까우니까 정설은 안 하고 있고. 정원 초과는 기본이고 안전띠는 물론 잡을 손잡이도 없습니다. 운행 자체가 불법인데다 보험 적용도 안 돼 사고가 나도 보상은 막막합니다. 사고도 몇 번 났었어요, 사실. 그래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급증거 해버리면은 기사들은 차 안에서 잡을 데가 없습니다. 대리운전 한 건마다 200원씩 업체가 일괄적으로 커버 차량 이용비를 떼지만 탈 공간이 없을 때가 많아 할 수 없이 택시를 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택시 타고 가는 게 기사가 돈을 다 냈는데도 노선을 차량을 전설을 안 해주니까 또 이중 부담을 또 하는 거예요.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이른바 커버 차량은 40대 안팎. 대리운전 기사는 5,000명을 넘어 6,000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대리운전 기사 노조 측이 시청과 경찰에 불법 운행 사실을 고발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지금 바로 행처분 의뢰했습니다. 심야에 운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위험한 불법 운행이 밤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성진입니다. 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